분양권은 강원도 자체에서도 지금 기존보다 건설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뭐 부동산 경제가 좋고 정부에서도 그런 규제들이 좀 없어야 건설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설한 그 양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차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미분양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거는 세금이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분양권을 가지고 당첨이 돼서 파는 사람은 어떻게 제주껏 잘 팔아요. 예. 그다음에 또 제주껏 잘 사. 그렇지만 그 강원도도 이제 앞으로는 새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 시장이 뭐 옛날처럼 이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고 계속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는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양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장기 미집행 지역에 있는 도시 공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몰제에서 해제된 도시 지역에 그 공원 부지가 있는 아파트 분양은요, 주변이 전부 다 공원이라서 공기도 좋고 입지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장기 미집행 아파트에 분양하는 것들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각 도시별로의 뭐 속초나 강릉이나 원주나 뭐 동해나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춘천이랑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분양 아파트는 좀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분양권도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갭투자인데요. 갭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사고를 가졌으면 합니다. 갭투자든 분양권이든 뭐 우리가 재건축이든 간에 투자 대비 수익률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입지와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수리 내역 같은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세 가격이 조금 높아 있는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낫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입지가 안 좋은데 그 전세 가격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자, 입지도 안 좋은데 이상하게 전세가 높게 들어와 있더라. 그런 거는 조금 전세를 놓을 때 좀 잘못 그 시세에 맞춰서 놓은 그런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또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들이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전세 회피라고 하는 건데, 전세 회피를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갭 투자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원래 이 갭 투자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겁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정책 이전에는 이걸 갭 투자라고 하지 않았고요. 홈테크라고 했습니다. 집을 이용한 테크다 이거죠. 그래서 재테크 중에서도 홈테크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것이 이제 갭 투자로 바뀐 거죠. 어쨌든 그 갭 투자로 인한 그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속돼 왔었다. 그다음에 한국의 그 발전을 봤을 때 분양권 자체도 새 아파트의 선호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권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갭 투자인 투자,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권은 양도세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갭 투자는 집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집을 우리가 전세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집수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조금 그 투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갭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에서 200세대 이하가 소규모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건축 면적도 있지만 토지 지분이 많은 것을 소규모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은 일반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의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200세대에 인한 그런 지분이 많은 것들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금. 부담금에 이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1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7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에 대한 것이 50%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3천만 원 이상부터 우리가 양도세 비율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50%지 그 이하는 10%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그 비율별로 이익에 대한 비율별로 나누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재건축에 대한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갭 투자들도 우리가 한 2년 그다음에 지속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갭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분양권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장기 밀집된 공원 지역에 있는 것은 핵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공원이 많고 또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양권,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재건축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시대에 그게 적합한 그런 투자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과연 21년, 22년, 23년도에는 어떤 방향의 투자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사 대책이 나온 것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허용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3080 대책에서 수도권에 32만 세대, 지방에 84만 세대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의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도 아직은 선정된 곳이 없죠. 강원도만 선정이 안 됐습니까? 수도권 전체도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이 요구할 때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사실 재건축을 해서 입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 확보만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그 지정을 해준 지역의 사람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지금 여러분 신도시의 제3신도시 분양이 7월부터 분양권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양권 청약이 됐다, 분양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주가 4년이 있다 할지 5년이 있다 할지 6년이 있다 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사 대책하고 제3신도시의 실질적인 입주는 5년 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그만
뭐 다가구 같은 거,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을 이제 LH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건 여태까지 꾸준히 해왔던 건데 좀 더 많이 사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1년, 2년 안에 뭐 약간의 그 공급은 될지 몰라도 큰 그림의 큰 대규모의 입주는 5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년 뒤, 6년 뒤에는 수도권에 이제 분양이 그렇게 많아진다면 또 어떤 그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나중에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그 강원도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강원도에는 광역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가 없는 그 중심의 도시가 없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 그 정책이나 뭐 데이터를 뽑고 할 때도 보면 수도권 광역시, 지방 소도시기 나오는데 뭐 강원도는 항상 광역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에서도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깍두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강원도를 우리 나름대로의 심층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한국에서의 정책, 한국에서의 그 유동자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광역시의 영향, 수도권의 영향,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향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원주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춘천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로서 한번 대화를 함으로써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각으로 우리 쿠폰 하우스에서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좀 더 심층적으로 부동산을 좀 알고자 하는 뜻에서 쿠폰 하우스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분양 투자에 있어서 분양권 투자, 재건축 투자, 그 다음에 갭 투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갭 투자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의 1억짜리 미만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1억짜리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뭐 5천만짜리, 4천만짜리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뭐 8,500에서 1억 그 사이에 그런 갭 투자들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입지와 규모가 좀 있는 그런 단지의 갭 투자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도 소규모 재건축을 보는 게 더 시간상 단축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규모의 10년 넘는 그 재건축은 쉽지 않다. 제가 한 10원, 20년 동안 재건축, 20년 넘게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